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로라 윤영옥입니다. 사라져가는 도시의 기록과 지금을 살아가는 수원의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시민 기록자인 도시기록단의 양성을 통해 기록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인문도시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자서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기록단에서 진행한 노인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수원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기록자 최혜란 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여러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이선희의 인연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최혜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시죠? 네.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도시 기록단의 기록자로 참여한 최혜란입니다. 네, 저는 최란희입니다. 네, 여기 좀 생소하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수원이 도시이긴 하지만 도시 기록단이란 게 무엇일까요? 도시기록단은 2021년에 수원문화재단에서 도시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작년에 그 메탄 주공 4호 단지 재건축과 관련돼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도시기록단 기록자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그 메탄 주공 4호 단지 전시회 팀과 노인 자서전 팀으로 나누어졌는데 저는 노인 자서전 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노인 자서전이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채란 선생님. 노인 자서전이란 일단 기록하는 것의 일환으로 그 노인들의 그 삶의 역사를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말로는 쉽지만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자서전을 쓴다는 게, 그렇죠? 어렵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자서전. 네. 자서전. 네, 저는 로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도시기록단이 노인 자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1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1대1로 굿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쉽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기록한다라는 것을 제가 꽂혀서 오케이 했는데 막상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점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 말하는 거하고 기록은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문화재단과 더 페이퍼 측을 믿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겠지라는 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교육을 시켜주시던가요? 네,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전문가분이 오셔서 하루 종일 8시간은 아니고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교육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너무 막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니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막연함과 용감함, 물식하게 용감함 이것이 이제 하게 하긴 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그쵸. 본인의 자서전도 솔직히 쓰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뒤돌아서 내 인생을 생각해서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의 일생을 또 구술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듣고 정말 경청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도 완성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발전이 있는 테크놀로지를 저희도 배웠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많이 발전했던 기술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구슬하면 그대로 기록이 되는 클로바 노트를 교육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용했더니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 약간의 수정 보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최혜란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셨어요. 그죠? 맞아요. 이 클로바 노트 정말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 보통 어르신분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비록 녹음된 게 그대로 쓰여지긴 하지만 그 녹음된 모습이 다시 쓰게 하는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발음이 안 정확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받았잖아요. 그날 가서 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날 못했더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게는. 맞아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만 않았고 또 이렇게 개인이 다 삶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맨 처음에 집에 방문해서 기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쵸? 그럴 때 집에 어떻게 방문하지? 또 이게
여자분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분이 혼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나에게 1대1로 누가 오실까라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 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첫 모임 때 만나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댁으로 방문했는데 그분이 우리 엄마랑 똑같은 40년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전 또 아쉽게도 사진이 없는 분을 만나서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사진으로도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또 그분의 삶을 예전 걸 막 뒤져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비교적 최근에 이사를 오시고 사진이 없어서 그래도 굉장히 그 분위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최라인 쌤 어떠셨어요? 처음 딱 만나 뵀어. 이분이다라고 해서 만났을 때. 저도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죠. 네. 혹시 그분이 저도 여자분을 원했는데 전 남자분이셨어요. 네. 그분이 너무 과묵하시거나 또 사실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 뵙고 나니까 저는 집은 방문을 못했거든요. 그냥 복지관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도 카페나 복지관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아이 컨택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학교 교감쌤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 맞아요. 제 눈빛이 좀 하늘쁨합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차근차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다 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처음에 좀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하니 또 괜찮았고 또 그걸 떠나서 또 어려움도 있었죠. 막상 또 그거 말고 만남 플러스 어려운 점은 어떤 거 없었는지. 자서전을 쓴다는 것이 좀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기록하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 저도 제 자서전을 쓰면 그럴 것 같거든요. 잘못된 실수 같은 걸 보여주기가 좀 역사는 항상 승자의 역사니까요. 그렇긴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분과 제가 약간의 갈등을 빚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죠. 내 자서전이 아니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너무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돌아가신 내 부모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런 말씀에 일관된 말씀이었는데 뭐 오늘 가도 내일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미안함, 죄송함을 표현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했는데 여전히 저는 마음 한쪽 구석이 너무 아려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아마 기록단으로 들어가서 글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두 분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삶을 통해서 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또 최혜란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원래 전주에서 태어나시고 또 많은 생활을 전주에서 하시고 또 주로 서울에서 또 하시고 최근에 한 수원에 오신 지는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원에 관한 어떤 깊은 히스토리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삶 중에서 수원에서의 5년 정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수원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감동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최란희 쌤 어떠신가요? 비슷해요. 제가 쓰신 분도 원래 곡성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옮겨서 중학교 때 옮겼구나. 중학교 때 옮기셔서 서울 공고를 졸업하시고
한국조폐공사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처음에 취업하셨을 땐 조폐공사가 대전에 있었대요. 네. 그 다음에 대구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까지 대구에 사신 거예요. 대구가 제2의 고향이신 셈이죠. 수원에 오신 지는 2년밖에 안 되신 거예요. 어머. 근데 수원 좋으시대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수원의 기록보다는 한국조폐공사의 기록을 열심히 알게 되었어요. 아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조폐공사. 조폐공사. 그분이 인쇄학과를 졸업하셨거든요. 좀 우리나라가 화폐를 만들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네. 그분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인쇄의 꽃은 화폐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네. 인쇄의 꽃은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인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인쇄로 자부심이 대단하신 거네요. 네. 그분하고 제가 그 자서전을 쓰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세대별 특성.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분이 사실은 약간 젊으세요. 59년생이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 산업화 시대에 네, 사셨는데 그분의 기본 마인드는 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버거워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를 이해하고 내 자녀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사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뭐 노후에 안락한 노후, 우리의 여가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은퇴하자마자 왜 수원에 오셨냐면 딸 아이의 아이를 키워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남자분이시잖아요. 부부가 같이 오신 아, 거죠. 같이 오셔서. 네. 현명하시네요. 너무 존경스러우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자부심도 강하셔서 내 딸 아이가 일할 수 있게 당연히 해주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최라인 선생님 어떠세요? 자식이 봐달라 그러면? 세대가 살짝 다른가요? 저는 막 자식하고 약간 딜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무슨 요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내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향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실은. 그쵸. 그게 그렇죠. 쉽지 않는 결단인데. 특히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근데 이제 3년이나 4년 정도 아이를 봐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자신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골 생활을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꿈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인생은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그걸 실천하신 분이야.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많이 행동으로 배웠어요. 옮기기는 어렵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그 자서전 속의 주인공 그분은 그 라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조폐공사 그분보다는 훨씬 더 이전 세대에 그러니까 40년생인 딸을 그 이전 엄마가 따라다니신 경우죠. 그럼 엄마는 약 20년생 정도 되시는 그렇죠. 분이세요? 오.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 딸이 셋이나 있었는데 가장 힘든 딸을 따라다니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그 어머니. 어머니가 더 대단하시네. 네, 그 딸의 삶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평생을 따라다니셨어요. 그 왜 과정 그랬을까요? 그 엄마는. 가장 힘든 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 부모는 그런가 봐요. 본인의 안락한 삶 포기하셨던 거죠. 포기하시고 가장 힘든 딸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자기 재산 다 그 힘든 딸에게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하신 어머니였죠. 그러면 선생님의 그 구술자 분은 어머니에 대한 그 미안함과 네. 감사가 넘치시겠다. 그렇죠. 그 책 속에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어머니예요. 그분이 사진이 거의 없었는데 딱 그 2장의 사진이 어머니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막 와닿더라고요. 저도 엄마인데 진짜 신발 벗고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해도 절대 꿈도 꾸지 못할 엄마였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술 기록을 하다 보니 우리도 더 배우는 게 많은 거죠. 인생 맞아요.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 하나 받을게요. 김광석의 30쯤에
네, 좋습니다. 김광석의 30쯤에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문화진흥법 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수원. 인문 실천을 통해 시민 문화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자원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문화 선순환 구조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이 있는 수원의 문화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를 타고 수원 시민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화를 나누고 함께 향유하는 별거 아닌 문화도시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사업과 이벤트를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 문화도시 온. 수원 지역 수문장 예술 장터 및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문화생산자 너는 누구. 수원의 동행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사업을 소개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연결하는 공간. 수원의 문화예술인, 시민, 사업 담당자, 시민 리더들을 인터뷰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수원에서 진행되는 전시, 공연, 실황 등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그램 문화도시 수원을 그리다 등입니다.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좀 잔잔해지길래 얼른 끊었습니다, 일부를. 어떠신가요? 자, 다시 마음을 업해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자서전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과 또 노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책으로 만들어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쵸? 어떠신가요? 이제 정말 우리가 들었던 그 구술 자료를 우리가 작가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책으로 딱 보는 순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개무량. 부끄러워. 우리가 이렇게 작가 윤양옥, 작가 채란이, 작가 채란 이렇게 나올까요? 그쵸? 구술자? 아, 기록자? 그렇죠. 맞아. 아, 그럴 구술자로 것 같아요. 나온다고 했다요. 네, 네, 그쵸? 네. 그러면 책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채란 쌤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그쵸. 저도 이거 책을 완성할 때, 이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싶기도 하고 또 그걸 다 편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저희들의 책을 또 다시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구술로 만들어서 구술 자료를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오드 작업해서 보내긴 했는데 하고 나서도 되게 아쉬움이 저는 많더라고요. 과연 이분의 말을 경청했는데 그분이 원하는 걸 다 적었을까라는 생각.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은? 아니요, 저는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반반 정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기록자여야 하는지, 그분이 얘기하신 걸 좀 더 다듬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 기록자의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록을 할 때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갑자기 이 기록을 하게 됐기도 했고, 또 그분들의 만남이 너무 짧고, 또 많은 양을 솔직히 일생을 인생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원래 그게 1년, 2년을 거쳐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서 노트에 입력하고 또 집에 와서 하고 이렇게 좀 너무 간단하게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마음은 공감이 가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는 과정이 너무 우리의 열정이 좀 더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 책 속의 주인공은 좀 강하게 자기 비판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순화를 시켰어야 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은 그분의 구술에 다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4세거든요. 올해 그러면 40년생이면. 근데 그분의 확고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최일한 쌤이 해주고 싶으셔도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네,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쵸?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의 말씀에 그대로 의존해서 기록으로 남기자. 그렇죠. 하지만 아쉽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속에서 다소 좀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인에게 스스로 너무 비판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써라 해도 또 그분한테 의존했겠죠. 근데 그분의 생각이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엄마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딸을 위해서 헌신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했다는 그러한 마음에 한탄 아닌 한탄이 있어서 그렇게 비판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왜 자뻑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스스로에게 만족,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뻑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서. 힘들어서, 마음이 인생이 힘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말을 하시는 거 보면 많이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단. 그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위로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됐었을 것 같다고 믿고 있는데 기록자로서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아마 그분이 책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아마 최혜란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본인의 책을 다시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자꾸 거꾸로 막 속 깊은 곳까지 끌어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책이 궁금합니다. 파헤치는 느낌? 좀 덮어주면 좋을 텐데. 전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마 편집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덮어짐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글이 던져졌을 때 그걸 편집하는 팀에서 조금 더 아우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지만 당신이 행복하니까 여기 나서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마음속 지금의- 깊이 있는 네. 미안함과 죄책감과 한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은 뭐 굉장히 열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네. 그 자리에 우리 최혜란 선생님 함께 하신 거니까요. 그럼요. 너무 사랑스러운. 그렇죠. 우리 항상 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최란희 선생님 어떠신가요? 시간적인 아쉬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어요. 그쵸. 시간이 사실은 4주 정도 저희가 그 작업을 했는데 4주 동안 내내 그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눈동자가 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따뜻한 눈동자가 전 참 좋았거든요. 네. 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자신과 한 팀이 되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더 잘 표현해 드리고 싶었어. 그분 아내분 좋겠습니다. 전 사실 감동 먹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내를 중학교 3학년 때,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대요. 와. 네. 그런데 뭐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사랑한다 말해본 적도 없고 그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은 든대요. 모르겠대 본인은. 그냥 그런데- 좋았던 거겠죠. 뭔가.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친구가 밉지 않았대. 네. 사랑입니다. 네, 그게 그쵸?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는 그때 남산 도서관에서 만났을 뿐이지 자주 만나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계속 이어지더래. 그래서 결혼을 인연이네요, 했대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내에게 가장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은 난 사랑해 뭐 이런 거 잘 말 못 하시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멋있는 남편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써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 역량의 부족함이 시간 탓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줄 때는 시간을 길게 한 6개월 코스로 그쵸? 6개월. 그러면 그러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진짜, 있죠. 수정의 그쵸? 수정을 보완을 하면서 인터뷰도 오랫동안 하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이렇게 해봤으니까 내년에도 문화재단에서 더 다른 그 아카이빙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올해는 2023년이니까 그쵸? 기대가 커요. 네. 네, 저도 그 학교 교감선생님 은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양이 제일 많아요. 보셨죠? 양이 정말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 어제도 통화했었는데 편집 측에서 이게 지금 카테고리가 연결돼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구슬로 받아서 편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 당사자의 구슬님께서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출판 기념회가 곧 열리니까 좀 기대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1년을 뭐 1초도 네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어쩌면 인생 1년이 10년?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두 분 다 저 포함 3명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거 구술 자료를 준비하고 칠판 기념까지 가면서도 저희들이 배운 게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은 힘들었으나 결과물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막상 출판 기념회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마지막 인터뷰 때 생각나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실 때 제가 저분을 어떻게 위로해드릴까 그러면서 손도 잡아드리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했던 건 저도 모르게 그냥 끌어안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뭐 나름대로 표현이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 출판 기념회에 가시면 그 고생했다, 애썼다 하면서 안아주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 그때는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다란 포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지켜보고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최라인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그분 만나는 거 기대돼요. 네, 그리고 아직 사실은 젊으세요. 그분은 그렇잖아요. 요즘 오랫동안 사는 세대니까요, 시대니까요. 그분 만나면요,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분 이제 이후의 인생 그렇죠. 어떻게 사실지. 한 3, 4년 후에 다시 내려가시니까 또 거기에서 또 색다른 삶을 또 살고 계시겠죠? 네, 어떤 일을 하시던지 잘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또 허리가 아프셔서 저는 인터뷰를 자주 많이 못했어요. 앉아 계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제발 자신의 다리로 잘 걸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잠시도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어떡해요. 너무 아파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허리가 그렇게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한 고통이라 그랬어요. 이 뼈가 튀어져 나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의 실버 세대를 보면 저도 항상 저희 엄마를 봐도 걱정인 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애롭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구술을 통해서 그분들의 책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행복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은 힘들었으나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노인 자서전에 의도치 않았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맞아요.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물론 의도치 않았지만 그때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제 자신에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쓰담쓰다? 네, 맞아요. 쓰담쓰다. 다른 분의 인생에서 많이 배웠고요.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식하게 용감했던 스스로에게 저도 라니 선생님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무식하지 않았더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타일로 구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선생님한테,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를 조그마니까 맨날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많이 이뻐하시고 했는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만한 느낌?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분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또 나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나인 것이에요. 정년퇴임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분의 열정과 나의 열정이 하나 되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최란 선생님은 워낙 마음이 여리시고 공감 능력 뛰어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또 딱 그런 분을 만나신 거고 우리 최란 선생님은 오빠 같은 분 만나셔가지고 재미있게 잘하셨고 우리 박수 한번 부를까 우리에게?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그 실버라는 그 노인이 되어 가는데요. 본인들의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했긴 했지만 왜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기나 쓰겠습니다. 일기가 기록이 되어 자서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긴 자서전을 쓰고 싶으신 거죠? 일기를 아니요, 통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쓸 만큼 스스로가 뭐 잘 살았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란 선생님, 여기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란 선생님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아까 1년을 10년처럼 쓰고 계신 분이 잘 살고 있는 건데도, 이렇게 또 하나 내리십니다. 그쵸? 저라면 또 안 되시는 거죠? 이런 칭찬 받고 싶어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최란 선생님 어떠세요? 자서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자서전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자서전이란 단어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자서전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내 자손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그렇죠. 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떤 형태의 기록은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서전을 쓰면서 우리가 두 파트였잖아요. 네. 기록하고 사진. 네. 그래서 저는 사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사진을 모아서 영상 자서전, 자서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 좋습니다. 영상물에 저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레이션으로 등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수 또 해야 되나?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수원문화재단에서 시민 기록자들을 양성해서 이렇게 수원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록하고 마을을 기록하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다양한 생각들이 많을 텐데 이쯤에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응원 한마디 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해주고 싶어요. 네. 전 엄청 감사하거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문화재단 일을 참여했어요. 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문화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사하고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또 만드실지 더 심화, 확장하실지 기대가 커요. 제가 역량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와. 저도 수원 문화를 만드는 일에 어쨌든 한 부분을 제가 감당했다는 것, 참여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수원문화재단 덕분에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기회도 가졌던 것 같고 수원문화재단 사랑합니다. 네. 저도 올해 그냥 거의 문화재단에 살았던 것 같아요. 교육을 다 그냥 문화재단 교육 공고가 뜨면 다 받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원을 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원을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단 교육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나도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문화재단에 저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박수! 그리고 수원 사랑합니다. 맞아요. 내가 사는 수원.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도시기록단으로 참여하셔서 이렇게 시민 기록자까지 노인 자서전까지 출판 기념회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2023년 올해 시작되었는데 또 그 문화재단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누가 부른 거죠? 김호중님. 네, 감사합니다. 김호중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최란 선생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치새던
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키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여기다 올려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기다 올려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기다 올려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자 가시게. 네, 도시를 기록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기록한다는 것,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러한 사업에도 참여하며 봉사와 더불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도시 수원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로라 윤영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